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일반 관객들은 한 뭐 80분 내외 정도, 정확한 건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신청해서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초청하시는 분 해가지고 전체가 채 200 몇 명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어디서요 그거? 아트센터요. 아트센터? 예. 일반 관객은 한 그 정도 될 거야. 네. 그 정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9월 25, 26이 제주도 공연인데요. 그때도 아트센터에서 해요. 근데 그때는 지금 다들 바라올 건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서 전체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거고, 이제 10월 14일은 세종문화회관 공연이니까 거기서 또 이제 하시면 되고. 근데 그 아트센터에 우리가 직접 네. 뭐를 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죠. 네, 갈래 콘서트는 직접 배부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아마 볼 수 있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티켓을 받아서. 예,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가서 가는 거 아니야? 갈래 콘서트는 아니야? 직접 가서 그냥 갖고만. 아트센터에서, 그럼 선착순? 그렇게 되죠. 우리 저 센터장한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또 기자들 저희 공연 때 기자 초청하면 그쵸, 기자분들 하니까. 그치, 그걸 하니까. 네, 그럼요. 초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언제 우리 오페라 공연은 어디서 몇백 장을 선으로 하시겠다고 아예 그냥 싹 해서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공연이 제주에서 2회밖에 없는데, 물론 내년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설 공연을 지금 따라서 가지만 몇백 장을 한쪽에서 확 쏴버리면 일반 분들은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페라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네요. 몇백 장을 달라는데도 그러니까 이거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인기가 있으니까 대박 터지겠습니다. 이거. 아니 그냥 우리는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그 장을 열어주시니까 우리도 혜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걸 그 오페라를 통해서 이 지역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이번 오페라 하면서 같이 하고 싶은 또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형물, 4.3 관련된 조형물을 세웁시다, 이거를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관덕정이 저희가 4.3이 왜 10초가 된 곳이잖아요. 18점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관덕정이 막상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관객점만 있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3을 기억할 만한 그냥,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노골적인 그런 거는 싫고, 그냥 우리가 4.3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4.3이라는 콘텐츠를 자꾸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이걸 이념적으로 자꾸 우리가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는 거죠. 다른 쪽에서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도 안에 인연적인 갈등으로 머물길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게 평화라는 거는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이런 아픈 기억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걸 인연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물론 섣부르게 화해와 상생을 얘기하는 건 안 좋지만 너무 그쪽으로 우리가 치우치지는 말자는 거죠. 네. 근데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이 오페라로 해서 물론 이런 사업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오페라가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4.3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고, 4.3을 그동안 우리가 했던 방식 말고 좀 다른 쪽으로 4.3을 풀어내면서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분야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의견이고, 남들이 생각지 않은 것들을 우리 그 최기선 화백이 한라산 그림으로 뜬 것처럼 앞으로 4.3으로 계속 오페라를 계속 해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거 저는 사실 아까도 우리가 제작진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기간으로 가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일단 제주도에서 상설 공연화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리고 이 공연 작품이라는 거는 갖고 나가기가 되게 편해요. 외국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한국말로 된 오페라인데 외국 나가서 되겠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이태리하고 독일하고 다 공연하잖아요. 이태리 오페라 프랑스에서 하면 자막 띄워요. 프랑스 이태리 오페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프랑스 오페라를 이태리에서 공연하면 이태리말 자막 띄워요.
한국 노래하면서 자막 띄우면 돼요. 그건 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이게 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의 컨텐츠고 뭐 한국말에서 오페라를 누가 보겠냐? 그냥 음악이 세계의 하나의 공통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화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페라의 가능성을 믿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트롯, 미스터 트롯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컨텐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오페라라는 거는 몇백 년 동안 지속됐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생존 가능성을 이미 통과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한쪽의 매니아층만 좋아하는 음악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매니아 쪽을 한쪽이라고 먹기엔 그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움직이는 1%들이 좋아하는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멕시코 가서 제가 멕시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초청으로 그것도 동양 최초로 리사이트를 연 적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멕시코시티에서 그때 제가 노래를 하고 맨 마지막에 앵콜 있잖아요. 그때 그레임 금강산을 가지고 갔어요. 예, 그래서 그냥 스페인 말로 친구한테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 노래는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기원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북한에 있는 산을 그리워하는 그렇게 떠듬떠듬 얘기하고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진짜 한 8,900만 되는 사람 기립박수 받았어요. 근데 그때 홍땡땡이라는 그때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분이 그때 초청돼가지고 오셨는데 그 음악회가 끝나고 리셉션 장소에서 저한테 가이먼 소프라노 대단하다고 자기가 3년 동안 못한 일을 3년 동안 못한 일을 단 몇 분에 끝냈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멕시코 시티 전 신문에 진짜 20개가 넘는 언론사에 통일을 노래한 한국의 통일을 노래한 소프라노라는 게 떴거든요. 이게 뭐냐면 물론 BTS나 BTS도 지금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의식 있게 자기네 거기에 한국 걸 다 녹여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클래식이라는 분야로 우리가 그들의 문화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터칭한다면 그 음악을 좋아하는 소위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소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우리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물론 그 상류층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급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래도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 문화와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컨텐츠로.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은 정말 놀라워요. 클래식 갖고 있는 힘은 그 힘이고 우리는 이미 한국은 그럴 만한 컨텐츠에 힘이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대우를 못 받고 있을 뿐이에요. 문화가 옛날부터 조선시대 이런 옛날부터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우리 강혜명 선생님 덕택에 우리도 많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은 무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스타로 탁 태어나서 이제 제주도를 알리고 홍보가 되는 거죠. 아니 수삼촌은 정말 잘 될 거예요. 네, 네, 잘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하는 거로 열정도 있고. 근데 이게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제주시하고 시에서. 재단. 네. 제주시도 저번에 그 김만덕 할 때 네. 뮤지컬 해서 그때 대박 좀 터졌다고 막 네, 자랑하는데 네, 네, 네. 이제 이번엔 안 할 건가 그쪽에서 그 얘기는 없어. 만덕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쪽에. 만덕도 한번 해보죠. 김만덕. 근데 오페라. 만덕은 뮤지컬이고 사실 오페라로. 그래도 그건 안 그러니까 만덕도 오페라를 하면 좋죠, 네. 대표님. 되게 좋은데 네. 이미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신 세갖고. 장르라 그리고 또 만덕 말고도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네.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고 홍랑 이야기도 있고. 홍랑 진짜 그거는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만덕보다 말고도 홍랑이 더 멋져요. 그거 해야 돼요. 예.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그리고 그거는 제가 그거를 예전에 한번 그런 마케팅하는 기획서를 전 사실 쓴 거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로나 이태리 베로나의 야외 오페라 페스티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이태리 못 들어가지만 여름 때 그걸 가는 관광 코스로 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베로나에 가면 뭐가 있냐면 줄리엣 생가라고 한 게 있어요. 줄리엣의 생가. 집이었다고. 그리고 거기 줄리엣 그 동상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거기 줄리엣이 살았다는 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 소설의 배경이 베로나일 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줄리엣의 그 뭐 카플레티, 뭐 몬테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뭐 귀족이라고 하는데 줄리엣이 살았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케팅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스토리. 만들어야 예, 돼요. 예. 근데 제주도는 홍랑의 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못 써먹냐고.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관광사품으로 만드는데. 그 책도 만들고 막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걸 또 이렇게 오페라로 나타나면 그럼요. 사랑 정말 이야기도. 이분이 더 이렇게 우리 그럼요. 저번에 그때 제주에서는- 한 게 뮤지컬을 했어요. 네. 오페라 아니고 저번에 한번 무대 한 번 홍랑이요? 했었죠. 예. 홍랑 그건 진짜 오페라로 만들. 와, 그 끝내줄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죠. 홍랑도 지금 이게 예. 작품을 좀 글을 좀 써서 해보면 좋을 것 한번 같은데. 그때 아트센터에서 한번 했었어요. 한번. 그때 저는 뮤지컬을 못 봤고 연극으로 했던 건 봤고요. 그리고 무용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연극 한번 보고 무용 한번 보니까 문인협회에서 김수리 회장 때 그때 예. 그거를 끄집어내서 제도 지내고 너무 그렇게 했어요. 좋아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홍랑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꼭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문대 할망 얘기를 듣고 하고 싶어요. 또 그거를 하면서 제주도에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또 그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 두 개는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케이스예요. 근데 일단은 사상부터. 네. 네, 뭐 메시지 그쵸? 할까요? 뭐 해야 되나요?